네, 이번 시간은 3장 마지막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약물 작용과 물리학적 성질, 약물의 물리학적 성질이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얘기를 했다면, 오늘은 이제 구조활성 상관관계, 그 중에서도 정량적인 구조활성 상관관계라고 얘기하는 QSAR을 중심으로 약물을 설계하는 방법들. 왜냐하면 요즘 이제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서 어느 정도 계산을 이용하거나 이런 방법들이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QSAR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가상탐색. 요즘은 이제 환경오염이라든지 동물 실험을 이제 바로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대체할 수 있는 형태로 이제 가상탐색이라고 하는 컴퓨터를 이용한 방법들을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간단한 소개 정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이제 가상 탐색이라는 것들은 물리학학 이제 전공하신 진구 교수님이 더 잘 아시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간단하게 소개만 듣고 더 궁금하시면 진구 교수님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먼저 SBDD라고 하는 거는 정확한 타겟이 존재합니다. 타겟이 존재라고, 그 타겟에는 약물이 결합할 수 있는 파마코포라고 하는 약리 작용단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맞는 것들을 가상 탐색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부분에는 이렇게 생긴 게 좋겠다 라고 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스코어를 나타내서 여기 잘 결합하는 약물을 기반으로 해서 약물을 설계를 하고 개발하는 것, 그런 것들을 이제 SBDD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LBDD는 수용체라든지 타겟의 구조를 모릅니다. 타겟의 구조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랜덤 스크리닝 같은 걸 통해서 요런 리간드들이 활성을 가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활성을 가지는 이유가 특정한 요런 펑셔널 그룹이나 이런 공간적인 부분, 요런 것들이 활성을 가진다고 생각했을 때 요런 부분들이 반드시 존재를 하면 활성에 도움이 되겠다 라고 해서 새로운 모액을 넣고 이런 부분에 이제 지한체를 도입하는 식으로 설계를 하는 게 바로 LBDD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차이는 표적 단백질, 수용체나 효소의 구조를 아느냐 모르냐입니다. SBDD는 구조를 알고 있다는 얘기가 되고, 그러면 파마코포가 대충 어딘지도 아니까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설계를 하는 거고, 보통 이러한 표적 단백질은 S선이나 또는 NMR 같은 것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LBDD는 그 타겟에 3D 구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리간드, 그러니까 약효가 있다고 알려진 약물들이 어떠한 경향성을 가지는지 알게 되고, 그걸로 해서 분자를 설계하는 방법에 해당이 되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고전적인 방법, 세렌디피티에 의해서 우연한 발견에 의해서 약물이 나오고 요런 부분들을 바꿨더니 활성이 증가되고 감소되고 이런 부분을 찾아나가는 일반적인 구조 활성 상관관계라고 이제 SR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고요. SBDD나 LBDD는 그러니까 초기에 예측한 게 있고, 그 예측한 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어느 정도씩 되느냐, 이런 것들을 좀 더 정량화시켜서 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는 게 바로 QSAR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Quantitative Structure Activity Relationship으로 줄여서 이제 QSAR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QSAR은 실제로 수용체의 모양을 알고 있을 때보다는 모를 때, 그러니까 LBDD에서 더 도움이 됩니다. 수용체를 모르니까 파마코를 예측을 했을 때 이런 부분의 치안체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느냐, 이런 부분들을 예측에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개발은 결국 선도물질을 만들고, 그런 선도물질을 찾아낸 이후에 최적화를 하고, 최적화를 한 이후에 결국 후보 물질을 만들어서 독성은 있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한다고 하면, QSAR은 이제 선도물질 최적화까지의 과정에 가장 많이 쓰이게 되고, 화합물이라고 하는 거는 구조나 취한체가 조금만 바뀌면 물리학적 성질이 바뀌게 됩니다. 그럼 물리학적 성질이 바뀌게 되고, 그 결과로 생물학적인 활성,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효과라고 하는 이제 활성이 변화가 되겠죠. 요거를 이제 어떠한 수식으로 나타내서 그걸 보는 것을 QSAR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보통 독립변수,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통 약물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약물에 어떤 취한체가 도입됨에 따라서 소수성이 얼마나 변하는지, 그러니까 로그 P에 관한 것들, 그 다음에 전자분포 같은 것들이 약물의 전자분포도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입체적으로는 얼마나 커지느냐 작아지냐,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게 되고, 이거 바뀌면서 결국 생물학적 활성이 나오니까 이 두 개를 이제 수식으로 한 게 결국 QSAR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QSL에서 무조건 계산한 값만 무조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증감, 감소 이런 것도 QSL에는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합성을 해서 만약에 한다.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컴퓨터 모델링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물론 최종적으로는 실제 리얼 활성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합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서로 비교를 해서 요게 있을 때 더 활성의 가능성이 높다. 그럼 그걸 우선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더 이점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바꿀 수 있는 건 치안기나 이런 구조나 이런 것들을 바꾸면서 소수성, 그다음에 전자기능의 특징, 그다음 입체적인 특징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런 것들이 어떤 인자를 실제로 사용을 하느냐? 실제 사용하는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국 소수성 효과라고 하는 건 제일 큰 게 분배 효과죠. 분배 계수이기 때문에 P입니다. 로고 P에 나오는 그 P 값, 지질 용해도 값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이론적으로 계산한 이제 소수성 상수, 치안기에 따른 소수성. 원래 모양물이 이렇게 있고, 모양물에 이게 예를 들어서 A라는 게 붙어 있을 때, 이 치안기가 가지고 있는 소수상수 파이가 어떻게 되고, 그래서 B라는 게 있는 경우, 그러니까 B가 들어갔을 때 소수상수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는 게 바로 소수성 효과에 해당이 되고요. 전자기 효과는 주로 이제 pK하고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수용성이나 이런 것들, 극성이나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입체 효과라고 하는 거는 이제 표면적이라든지 분자가 얼마나 이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느냐, 시거마 만드는 것들이 많아서 로테이션이 잘 돼서 구조의 강직화가 덜 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럴 때 타프트의 입지의 인자라든지 몰 굴절률 이런 파라미터들을 이제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진짜로 계산을 하고 이렇게는 실제로 보여주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고전적인 방법, 단순하게 치안기를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변하고 이런 것들을 보는 게 훨씬 나을 수가 있게 됩니다. 한시 방정식이라고 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약물의 생리 활성은 이런 물리학적 성질들이 이제 변함에 의해서 나타나니까 그런 것들, 분배계수, 소수상수, 전자효과가 각각 어떤 형태로 영향을 주느냐, 이렇게 이제 계산식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있고요. 그거보다 더 고전적인 방법, 이제 크레이그 플롯이라 그래서 방향적 화합, 예를 들어 벤젠고리 같은데 파라 쪽의 치안체를 어떤 것들을 닮에 따라서 소수성 상수하고 전자효과가 얼마나 변할 거냐를 이제 나타내는 그런 플롯도 존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치안이 안 돼 있는 경우를 이제 수소로라고 생각을 하면 이쪽은 이제 거의 제로에 가깝겠죠. 그래서 이 제로에 가까운 상태, 어디 갔지? 제로에 가까운 상태라고 했을 때 만약에 파라 위치에 치안기를 CF3를 붙였다. 그러면 소수성도 증가를 하고 그 다음에 전자효과도 같이 증가를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고, 반대로 끝에 있는 이제 NH2 같은 걸 붙이게 되면 둘 다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소수성이 감소하니까 어떻게 보면 친수성이 증가를 하게 될 거고요. 이 전자효과도 이제 감소를 하게 되고,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이러면 CN 같은 거나 예를 들어서 나이트로 그룹을 붙이면 일단 소수성 효과는 이제 감소가 되지만 전자효과는 증가하는, 차지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발생을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된다고 알려져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느 방향으로 만약에 치안체가 가는 게 유리하냐, 그럼 이쪽 방향이 유리하다면 이쪽에 있는 이제 치안체들을 하나씩 붙이면 어떤 결과가 바뀌는지, 실제 활성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게 될 거고, 이쪽에 붙었더니 좋더라 그러면은 이제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근데 이게 안 좋으면은 뭐 OH로 간다든지 또는 클로라이드로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쪽으로 가는 게 더 활성에 이제 영향을 줄 거냐, 이제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게 바로 크레이그 플롯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건 이제 토플리스 결정 단계도라 그래서 어떤 이제 치안체가 있게 될 거고, 방향족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수소가 있을 경우 어떤 활성을 내는지 모르지만, 그럼 걔를 일단 파라 위치를 포클로로로 이렇게 치환을 합니다. 포클로로 치환을 했더니 약효가 원래 수소일 때랑 거의 동등하다. 그럼 이제 아래쪽으로 가죠. 그러면 클로라이드를 CH3에 해당되는 메틸로 바꾸고, 메틸로 바꿨더니 활성이 증가가 된다. 그럼 이게 소수성이 증가되면 좋으니까 이걸 티브틸 같은 걸로 이렇게 바꿔 나가는 형태로 가게 되고요. 만약에 클로라이드 바뀌었는데 활성이 떨어진다. 그럼 4메틸로 바꾸고, 그래도 떨어지면 3클로로 이제 위치도 바꾸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다른 쪽으로 쭉 가게 돼서 이제 점점 더 활성이 높아지는 게 어느 쪽이냐,
예를 들어 쭉 가서 이렇게 왔더니 최종적으로는 얘가 치안이 됐을 때 가장 좋더라,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게 톱블리스 결정 단계고, 여기서 나와 있는 얘는 방향족의 치안기입니다. 벤젠고리에 예를 들어서 치안을 할 때 수도 대신에 이제 어떤 것들을 어떤 부분을 치안하는 게 좋냐고, 그냥 지방족 사슬, 그러니까 메틸인 경우에 아이소프로필로 하면 활성이 떨어진다. 그러면 아이소프로필보다 큰 것들은 당연히 안 좋겠죠. 그래서 이제 다른 것들 있어 형태나 이런 걸로 바꾸게 되고, 비슷하다 그러면 에틸도 봐야 되겠죠. 에틸하고 프로필이 비슷하다고 했을 때 강해지면 에틸이 제일 나은 거고, 그게 아니라면 다른 형태, 치안기가 더 붙어 있는 형태로 바꿔주는 형태로 가는 게 바로 톱블리스 결정 단계도 이제 얘라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이 워낙 잘 되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3차원적인 이제 3D QSL이라고 그래서 3차원적으로 이제 공간적으로 이제 뭐 다 보는 거죠. X, Y, Z축을 다 보는 이제 그런 것들도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이제 콤파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런 3D QSL 하는 이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약물에 있는 어떤 치안체나 원자에 대한 비공유 전자쌍이라든지, 약물이 예를 들어서 이런 이제 어떠한 파마코포에 들어갔을 때 이 타겟하고 어떻게 이제 어떤 결합들, 수소 결합을 할 거냐, 파이파이 인터랙션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쭉 다 모델링을 통해서 자료를 뽑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구조를 인위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부분을 없앴을 경우에는 떨어지더라, 그러면 여기에 더 추가를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새로운 형태의 이 파마코에 대한 정보를 더 얻게 되고, 더 나은 약물들을 찾아 나갈 수가 있게 되고, 실제로 실험을 하기에 앞서 가지고 이런 계산을 통해서 이런 분자들, 가상의 분자들을 이런 이제 파마코포를 가지고 있는 데다가 집어 넣음으로 해서 얘는 활성이 좋고 낮고를 이제 순서를 이제 매길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순서를 매겨서 하는 방법을 보통 가삼탕색, 버추얼 스크리닝 또는 이제 모델링이라고, 컴퓨터 모델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모델링을 통하면은 실제 실험할 때 화합물을 뭐 예를 들어 1000개, 2000개 만드는 건 굉장히 어렵지만 그냥 그리면 되죠. 컴퓨터상에 그리기만 하면 되니까 1000개, 2000개 금방 그려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합물 특성에 따라서도 뭐 예를 들어서 리핀스키 룰 5에 해당되는 것만 집어 넣을 수도 있고, 이걸 벗어나는 거 넣었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그 다음에 화학적으로 비슷한 것들, 약간의 구조가 바뀌고 활성은 변하긴 하지만 비슷한 것들은 대부분 컴퓨터 모델링 상에서는 비슷한 활성을 가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그룹이나 군을 묶을 수가 있게 됩니다. 또는 특정 치안기들의 특성이 이 타겟에 잘 맞더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파마코포도 더 잘 알 수가 있게 되고요. 실제 이제 도킹을 통해서 랭킹도 매기고 해서 최적의 화물을 찾아낼 수가 있죠. 근데 단점은 찾아낸 데에서 끝입니다. 왜냐하면 리얼 데이터가 아니라 이거는 순수한 계산을 통하기 때문에, 계산이라고 하는 거는 제대로 다 접근이 돼서 파마코포에 제대로 결합이 된다는 전제 조건이지만, 실제로 약물은 거기까지 전달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100% 이런 것들하고 일치를 한다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서 신약 개발을 조금 보조하는 수단은 되지만, 결국은 실제의 데이터가 존재를 해야 됩니다. 실제의 화합물도 존재를 해서 그 화합물이 그 타겟에 정말로 결합을 하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결합했을 때 나타나게 되는 생리 활성이 얼마나 되느냐,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정말로 정감이 되느냐,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게 되고, 실제로 이제 이런 가상 탐색 같은 걸 해보게 되면 10,000개의 화합물을 가지고 가상 탐색을 해서 양리단에 잘 들어가는 화합물 10개를 만약에 뽑았다. 그럼 그 10개가 다 활성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도리어 이제 뭐 저 밑에 있는 게 더 활성이 잘 나오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이 어디까지나 이제 계산이라는 거를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의 이제 모양입니다. 실제 하게 되면 다양한 화합물들, 그려놓은 화합물들이 뭐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모양이 움직이겠죠. 딱 고정되어 있는, 우리가 그려진 대로 들어가지 도킹을 하진 않습니다. 로테이션도 하고 하게 될 거고, 그랬을 경우 이런 파마코포 어디 부분이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게 되고, 오른쪽에 있는 건 실제로 이게 타미플루, 여기 있는 것들이 타미플루고 이게 릴렌자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타겟이 같으니까 바인딩도 비슷하게 합니다. 그럼 그 주변에 있는 것들하고 어떻게 이렇게 인터랙션을 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사이즈를 만약에 벗어날 것 같으면 사이즈를 줄이는 게 필요할 거고, 만약 공간이 아직 비어 있다 그러면 이제 분자 확장을 통해서 더 넓게 화합물이 더 이까지 올 수 있게 만들어 주거나 하는 형태로 보조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수용체 모양이 아는 경우는 SBDD, 그러니까 이렇게 파마코포가 결정되어 있으니까 요 결정된 데에 들어가는 화합물을 찾는 거거든요. 파마코포가 없을 때는
그런 유사한 화합물들, 활성을 나타내는 유사한 화합물들의 이제 특성을 하나로 이렇게 뭉쳐보는 거죠. 그러면 요 주변이 아마도 파마크포가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게 바로 가상 탐색의 방법이 되고, 최근에 많은 발전이 있어서 그래도 조금 더 점점점 정확해지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실제에도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분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약물 작용하고 물리학적 성질이 어떤 영향을 주느냐, 그 다음에 산염기 성질하고 약물의 분포, 그러니까 ADM이라고 하는 측면들이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를 배웠고, 이때 다른 건 다 몰라도 제일 중요한 거는 보통 경구용 약물은 기본적으로 pH가 6에서 한 8 정도, 그러니까 약산성이나 약용기성을 가지고 있고, 로그 P, 그러니까 지질 용해도는 5에서 3 사이 정도 되는 게 일반적으로 좋다라는 범주에서 출발을 하면 되고요. 그런 범주를 드는데 활성을 가진다. 그러면 이 활성을 더 뛰어나게 하기 위해서 뭐 QSAR이라든지 이런 요소들을 사용을 해서 가상 탐색도 해서 보조를 받아서 더 나은 약물을 찾습니다. 활성적인 측면에서는 찾지만 실제로는 뭐 경구로 잘 될 거냐 안 될 거냐에 따라서는 친수성이나 소수성의 균형도 맞춰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효소나 이런 것들 너무 분해가 잘 되면 안 되게 만들어주고, 대상정성에 대한 것들도 이제 같이 고민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결국 PK적인 측면들은 다 선도물질 최적화라고 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이루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약동학적인 거랑은 좀 관계가 적지만 이제 독성 감소도 이런 의학화학적인 변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루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3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했고, 다음 시간에 이제 4장에서는 전구 약물이라든지 대사, 체내 대사가 이제 어떻게 발생을 해서 어떤 화합물들이 대사가 잘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하나가 더 있네요. 이런 부분, 아까 얘기했던 부분들이 존재를 하죠. 그런 것들도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